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드레스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세 여러분.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레스룸과 욕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저는 지금 집에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방에다가 행거를 놓고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드레스룸은 저의 소망이기도 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욕실과 붙어있는 드레스룸, 붙어있는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수납함은 이렇게 양쪽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워낙 제가 신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끼는 신발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신발 칸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신 거울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전신 거울을 놨는데, 여기를 또 이제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넓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칸 같은 경우는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다 거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 팀이랑 얘기를 해 나가면서 서랍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큰 칸이 정리가 되려면 옷을 얼마나 쌓아야 여기에 지금 정리를 할 거야. 그리고 빼 입으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은 다 서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공간은 나중에 서랍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불까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서랍에 이런 수납에 관련해서는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저는 첫 번째, 이렇게 깊은 서랍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왜냐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잘 모르지만 사용하다 보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여기 슬라이딩으로 판이 나올 수 있게끔, 그 판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슬라이딩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옷방에 들어가는 그런 서랍장들을 설치를 했고요. 뭐 액세서리 칸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뭐 개서 놓는 티셔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 맞은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해서 수납함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에어드레서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구매한 제품이고요. 왜냐면 에어드레서는 요즘에 굉장히 집에 필수품처럼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드레스룸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집에 지금 옷방이 있는 데가 약간 이렇게 다락방처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이 현관에서 끝이에요. 내가 들어올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겉옷을 걸어 놓고 뭐 이거를 막 돌리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방이, 맨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거 하나 뭐 박스 좀 쌓아두고 뭐 이렇게 하다 결국은 제가 그 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요즘에 입는 것들을 걸어놓고 밑에 옷이랑 뭐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걸 수 있는 옷들을, 긴 옷들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뭐, 자 이제 우리 여기 올라갈 거 꼭 필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만약에 내가 사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구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중앙에 이제 뭔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또는 약간 화장대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걸 제작해서 여기다가 중앙에 놓을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밑에 바닥을 보시면 이거는 헤링본 같은 느낌이죠. 헤링본 바닥으로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링본 바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봐왔고 너무 많이 사용한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 바닥재는 이렇게 타일처럼 이 한 면이 세트예요. 실제 우드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빈티지한 느낌의 집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바닥재예요. 그래서 조금 밝은 컬러로 골라봤고요. 저희 집 바닥재는 그냥 평범한 바닥재. 그래서 조금 제가 꿈꿔왔던 바닥재들을 좀 다 써보고자 이쪽 저쪽 다르게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광폭마루,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타일처럼 하나씩 된 이 나무 바닥으로 했어요. 요즘에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어떤 호텔을 갔었는데 그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침대가 여기 있어요. 침대가 여기 있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는 블라인드가 다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돌려놨을 때에는 안쪽이 보이고 블라인드를 닫아놨을 때는 안쪽이 안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주 유심히 사진을 찍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봤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요. 위에 보이시죠? 이게 블라인드 박스예요. 그래서 블라인드가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박스를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컬러를 못 정했어요. 블라인드 컬러를 못 정해서 아직 주문을 안 했는데 아마도 이 문들을 다 블라인드로 막을 거예요. 이 창들은. 그래서 욕실 안이 보이지 않고 원하면 돌려서 보이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문을 열면 욕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드레스룸이랑. 여기에 지금 욕실이 연결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단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단이 높아진 이유는 사실 배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높아진 거고요. 일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드레스룸부터 이렇게 하나의 그 결로 우리 그 복도 마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깨알같이 또 내가 갖다 놨어, 우리 집에서. 왠지 여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오늘 이구지구 왔어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창과 그리고 욕조가 너무 예쁘게 있죠. 욕실 디자인을 할 때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민도 제일 많았고, 왜냐면 선택하고 싶은 디자인이 너무 많았지만 너무 럭셔리한 호텔의 화장실이 아닌 뭔가 이국적이고 느낌은 나지만 근데 조금은 가벼운 듯한 그런 느낌을 원했어요. 이런 설명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집 같기도 한 그런 이제 욕실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 타일에 그래서 문양을 결정할 때 저희 되게 의논을 많이 하고 이제 3D 디자인도 많이 뽑아보고 했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 이렇게 모양만 중간중간에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벽 타일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벽 타일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뭐 빛이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면이 달라 보이는 그런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의 그런 타일이에요.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질감이 약간 손으로 빚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눌려진 그런 자국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래된 듯 하면서 뭐 빈티지한 느낌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화장실에도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좀 보이는 위쪽으로 올리지 않았고 밑에 쪽에다가 코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욕실에 수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수건도 놔야 되고 샴푸, 린스 뭐 거기다 쌓여있는 제품들을 놓으려면, 저희 집 욕실도 그렇지만 물건을 겉에다 쌓아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의 취향에 맞게 수납장을 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걸 얹어놓을 수 있는 테이블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욕조,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욕조 누구나 다 한 번쯤 꿈꿔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욕조를 놨고, 그치만 제가 만약에 실제로 사는 집이라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밀고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창문도 볼 수 있고 욕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욕조를 요 부분에다가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넓어지면 이쪽은 샤워부스를 유리형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세면대, 욕조 그리고 욕조를 돌리면 여기에 샤워부스, 뭐 변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너무 좋다. 아, 그거 다 넣고 싶다. 우리 모형 변기라도 좀 놓으면 안 돼? 예시로 보여드리는 집이니까 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변기가 없다는 건 좀 큰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이 세면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세면대도 와, 우리 엄청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입했고요. 고심고심해서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아시죠? 여기 수건거리예요. 그래서 수건을 여기다 걸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울이 들어올 거고요. 거울이 들어오면 그 옆에 벽등이 설치가 될 거예요. 벽등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렇게 선을 다 빼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봐요. 우리 파리 그 빈티지 시장에서 사왔던 스위치를 여기다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좀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리도 좋지 않아? 이거는 여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욕실의 메인은 사실은 이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이런 거 여기 창에도 보시면 블라인드가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숨기기 위해서 위에다가 다 홈을 만들어 놨어요 미리. 근데 이 샤워기 같은 경우도 바닥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하는 이런 욕조에 사용하는 걸로 아마존에서 구입했습니다. 직구를 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진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고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디자인이 흔하기 때문에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어요. 다른 수전들이랑 크게 차이 없이 샀던 것 같아요. 한 30만 원대? 3, 40만 원대? 저희 욕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매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중에 저 이거 한참 쓰다가 이 욕조 다리 칠할 거예요. 블랙으로 이렇게 칠해갖고 좀 더 빈티지하게 막 되게 오래된 집에 있던 욕조인 것처럼 사용해보고 싶어요. 가볍게 이런 거는 그냥 디자인적 요소로 후크를 달아가지고 가운도 걸고 뭐 이렇게 걸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는 후크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 선반은 벽이랑 같이 일체감 있게 통일감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얹을 수 있게 이렇게 안 보이는 느낌으로다가 만들어서 봤습니다. 앞으로 기본 틀은 이랬지만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더 생겨나고 바뀌어나갈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필요하신 아이디어 하나하나씩 얻어가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우리 정리된 내일의 집에서 다시 만나요.